물마켓이 컴백했고 우리가 파티를 할 시간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미중 무역 갈등을 타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언급했고,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관세에 대한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ABC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의 무역 협상 전략은 옹호하지만 트럼프가 시진핑과 직접 대화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호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 또한 전략적인 흔들기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미국의 지금 무역대표부 같은 경우는 10% 관세 완화 대체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트럼프한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가 10% 관세 완화 또는 대체 조치 여부를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은 지금 혼란스러운 움직임이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는 조금씩 완화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역대표부는 미국 관세 협상 양식을 만들어서 18개국과 릴레이 회담을 하겠다 하면서 미국 요구 조건 항목별로 정리하고 관세 유예 시한까지 집중적으로 협상하겠다, 이번 90일 유예한 동안 확실하게 타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트럼프의 미치광이 관세 전략은 조금씩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불확실성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앞으로도 관세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현재 해당 차트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고, 이 손실이 왜 이렇게 크냐, 대다수의 은행들은 미국채를, 국채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또다시 강경한 관세 정책을 얘기하고 관세에 대한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발작을 할 수밖에 없고, 은행들은 굉장히 큰 위기로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금융의 근간, 은행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택할 거고, 관세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우뚝 서가지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이 무려 6일 연속으로 굉장히 큰 세 자릿대의 유입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확실히 3월 말 4월 초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과거 이런 식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고 나서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상승했을 때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현물 ETF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100K를 돌파해줬던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유출 이후에 다시금 강력한 유입세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주간 유입을 체크해보면 세 번째로 많은 유입이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펀드로 유입됐고,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 미국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시금 기관들이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해칭 자산으로 금과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집하면서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셀러 형님 같은 경우도 또다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려주면서 겸손을 유지하면서 계속 스택을 쌓자, 계속 비트코인을 싸게 모아가자라는 트윗을 올려줬고,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비트코인 상승 강세론을 펼쳤던 아서 헤이즈 또한 이제 물마켓이 컴백했고 우리가 파티를 할 시간이다라면서 본격적으로 불장에 들어왔다라는 글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또한 이번 조정에 바이더딥을 하셨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약세 분위기에서 또다시 강세 모멘텀으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글을 크립토 핵심 플레이어들이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의 분위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 얘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줄어드는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일반 퍼블릭 컴퍼니들 그리고 프라이빗 컴퍼니, 정부까지 이런 식으로 기관과 고래들의 물량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즉 쉽게 말해서 개인들의 돈이었던 비트코인을 이제 기관과 기업 고래들이 계속해서 삼키고 있는 현상이 이번 2025년 사이클에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 그들은 고작 이 정도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늘릴까, 아니면 그 뒤에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어마어마한 물량을 개미들 손에서 가져왔을까? 여기에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개별 시장의 규제도 지금 완전히 180도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취임한 친암호화폐 위원장 폴 애킨스 또한 원탁 회의에서 가상자산 혁신 수년간 억제됐고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 하면서 의회에 추가적인 입법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 크립토 시장 혁신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 암호화폐 규제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막고 압박하고 소송 걸고 이게 아니라 협력 중심으로 가겠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크립토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친화적인 규제의 틀을 협력해서 만들어 가겠다. 확실히 지금 크립토 시장 규제 분위기는 작년과는 180도 다른 친화적인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또한 SEC의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분류 체계 필요하다라고 권고하면서 확실한 주류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스닥까지 적극적으로 규제의 틀 형성을 촉구하면서 태스크포스 팀에 서한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연준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철회를 선언하고 나서 크립토 차례인 데이비드 sak스가 해당 내용을 인용하면서 연준이 초크포인트 2.0 작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바이든 시대의 규칙을 뒤집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은행 업무에 암호화폐를 개방하면 암호화폐의 주류 채택을 더욱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SEC 신규 위원장부터 크립토 차르까지 암호화폐가 지금 주류 채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을 모아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본 확보에 힘쓰는 미국 가상자산 업계 올 한 해 월가와 파트너십 증가를 전망한다 하면서 최근 현 미국 상무부 장관이 CEO로 있었던 켄터 피츠 제럴드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테더가 투자한 21 캐피털, 여기에도 지금 월가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출범을 했고, 리플 또한 최근 히든 로드를 인수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확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월가와 지금 크립토 업계가 콜라보를 하면서 파트너십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 움직임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유명 자산운용사인 스트라이브의 CEO 또한 게임스탑이 내부적으로 비트코인 매입 규모를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엔 또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아직 기업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게임스탑 또한 스트래티지처럼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경기 침체의 불안, 지정학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블랙록의 임원 제이 제이콥스는 중앙은행들이 금과 암호화폐로 이제 자금을 이동시킬 거다. 특히나 이런 관세로 인한 미국 달러의 신뢰가 하락하면서 달러와 자산들이 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파생돼서 디지털금인 암호화폐로도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채를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채를 향후 지속적으로 팔면서 금과 암호화폐로 중국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인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도 금은 죽었다. 금은 그냥 거기에 앉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움직인다. 국경도 없고 무허가의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하다. 금으로는 커피를 살 수 없지만 비트코인으로는 은행 인플레이션 마찰 없이 커피를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금과 비트코인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이 우월한지를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결제 기업 중 하나인 스트라이프 또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의 CEO 패트릭 홀리스는 10년 넘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상품을 만들기를 열망했고 이제 이를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확장하고 초기에 90개국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결제를 처리했다. 이런 최대의 결제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고 추진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
성장하고 확장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된다라는 건 결국에 뭐와 이어집니까?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크립토 거물이라고 불리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 5년 내에 외환 시장을 대체 가능하다 하면서 전통적인 외환 시장이 거래 속도 저하, 높은 수수료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 실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했다. 2020년 100억 달러 규모에서 무려 2023년까지 현재 2,3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언급하면서 확실한 금융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사례를 보면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테스트 모드에서 우리는 단 72초 1분이 조금 넘는 시간에 달러를 브라질 헤아라로 송금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국경 간 결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면 얼마나 이런 기존의 전통 금융 결제 시스템의 불편한 점, 그리고 막대한 수수료와 느린 거래 속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지금 서플도 최근 움직임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 본격적으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2025년도부터 초록색 솔라나 체인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서 지금 이더리움 파이를 지금 솔라나가 위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솔라나는 지금 미국이 밀어주고 있는 레이어 1인 만큼 미국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패권 장악을 위해 솔라나 네트워크를 더욱더 밀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실물자산 토크나 데이터를 보면 지금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미국채 토크나입니다. 근데 미국 국채 토크나의 88%를 지금 6개의 대형 기관이 보유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부터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슈퍼스테이트, 온도 서클, 온도의 펀드가 이 6개가 지금 전체 미국채 토크나 시장을 이 6개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얼마나 이런 초대형 기관들이 토크나 시장의 진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레이스케일 또한 최근 SEC에게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 승인을 촉구하면서 스테이킹을 통해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추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촉구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새로운 SEC 신암호화폐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앉았기 때문에 훨씬 더 새로운 혁신적인 ETF와 스테이킹 기능까지 포함한 이더리움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 스테이킹 현물 ETF 상품이 나오는 것도 저는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재밌는 소식이 프로시어스가 신청한 세계의 선물 기반 파생 XRP ETF 3종이 최종적으로 SEC 승인을 받았고 4월 30일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다. 확실히 SEC가 얼마나 지금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파생 선물 XRP ETF를 승인해 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브라질 또한 B3 거래소에 세계 최초로 현물 XRP ETF를 출시했고 본격적으로 4월 25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움직임들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라나에 이어서 최근에는 나스닥 상장 디지털 커머디티 캐피탈이 XRP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솔라나에 이은 XRP 또한 기업들이 준비금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지금 기업 차원에서 남아있는 잉여 현금으로 준비금을 채택하려는 이러한 고무적인 움직임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 완전히 죽었던 소셜 미디어의 크립토 시장 심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불리시한 심리로 돌아서면서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엄청난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90K를 돌파함에 따라서 다시금 탐욕 구간까지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비트코인 수요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음수 구간에 있다가 다시금 양수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고,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의 실현 손익 마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음수 구간에서 다시금 양수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단기 강세 모멘텀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 시장가 매수 볼륨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양수권에 유지하면서 강력한 시장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것을 방증하듯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에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이 얘기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간다. 즉 기관들과 고래들이 어마어마한 대량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실제로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지갑 수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0K를 회복함에 따라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개인들은 떠나갔지만 이 조정에 어마어마한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축적하고 싸게 많이 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지션 변화의 흐름도 보자면 가장 중요한 장기 홀더, 롱타임 홀더와 고래들은 적극적인 축적의 구간으로 돌입을 했다. 반면에 지금 단기 홀더들과 개미들은 아직도 강력하게 손절하고 매도하고 하면서 시장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지금 손바뀜이 지금 장기 홀더와 고래들에게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최근 주말 동안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실패했던 95K 구간을 다시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봉상으로 조정이 나오는 듯 했지만 다시금 저가 매수가 92K에서 들어오면서 다시금 망치형 캔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확실히 이 95K 구간 위로만 돌파를 해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전 고점 부근 저항을 뚫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99K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0K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미장이 열리고 일봉 종가로 확실하게 95K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장대 양봉,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허리 부근, 대략적으로 91K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나오더라도 여기만 지탱을 잘 해준다면 저는 결국에 이런 매물대를 현재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드리면 열린다. 결국에 95K를 머지않아 돌파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선물 시장의 청산맵을 체크해보면 비트코인이 최근 다시 강세 모멘텀에 들어옴에 따라 또다시 어마어마한 숏 물량이 상단에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95K 구간에 엄청난 숏 물량이 구축되고 있는 만큼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95K의 숏 물량을 가격을 올려서 정리하면서 숏 스퀴즈로 가격을 올려주는 그런 무빙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 이번 사이클 조정 때 언제나 보였던 패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바이낸스 펀딩 레이트가 음수의 구간으로 들어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끝내고 새롭게 신고점을 갱신해줬고, 작년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장기간 조정이 지속되고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낸스 펀딩 레이트가 강력한 음수 구간에 돌입했는데 그 이후 머지않아서 100K를 돌파해줬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조정이 나옴에 따라 또다시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휘둘려서 시즌 종료다, 사이클 끝났다라고 하면서 음수 구간에 들어왔고, 이 구간 이후에 또다시 과거처럼 추세를 반전해주는 그런 호입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리스크 시그널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리스크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급감하면서 확실히 지금 리스크가 분산되고 완화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 정책 또한 점진적으로 지금 타결되고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확실히 힘들었던 조정 구간을 지나서 또 새로운 강세 모멘텀으로 들어가고 있는 초입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이클도 살아남으신 분들은 잘 정진하셔서 사이클 최종 결승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